밥 먹고 한 10분 정도 누워 있으니까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됐어요. 지금은 토카프 궁전 옆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겉에서만 봐도 그 규모가 되게 웅장한데, 일단은 들어가는 방향이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방금 어떤 현지인 분께서 저한테 뭐 가이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영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안 따라오네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제 아야소피아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야소피아를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물론 정확한 가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아야소피아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야소피아는 그 세 번째 아야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건물이 있었는데, 모두 화재나 폭동으로 소실이 되고 같은 자리에 이 세 번째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에 왼쪽에서 보시면은 약간 지하에 유적지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아야소피아의 유물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을 조금 더 파보면 아마 더 많은 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저기를 더 팠다가는 그 현재의 아야소피아가 붕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입구는 크게 이제 복도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복도는 모자이크 등의 장식이 없이 수수한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복도는 뭔가 금박으로 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 가운데에 보시는 큰 문이 이제 황제 문으로 불리우는데, 황제만 출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황제문 위에는 예수의 모자이크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야소피아는 원래는 교회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이 되면서 모스크로 변경이 되었고, 이후에 터키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입장하실 때는 이렇게 신발을 들고 입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신발을 손에 들고 입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아야소피아의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 신발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까지 보시려면은 저렇게 신발을 맡기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야소피아 내부의 전경입니다. 이 아야소피아의 건축은 단 5년 만에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 기둥의 모양과 색깔과 크기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기둥은 이 붉은색 원통 기둥이 있고, 저기에는 하얀 색깔 대리석으로 된 네모 기둥이 있고, 이쪽은 또 뭐 회색의 원통형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의 모양이 제각각인 것은 이 건축이 단 5년 만에 진행이 돼서 최대한 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뭐 그리스나 이집트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뭔가 제각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울타리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신발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hoes are not allowed inside라고 적혀 있죠. 우선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남성과 여성이 기도를 하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성당의 벽면에 보시면
저렇게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삼지창과 돌고래가 그려져 있는 벽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돌고래가 교회 혹은 모스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이 기독교라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그 신화의 그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대리석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교회의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모스크의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종교 기념일, 뭔가 라마단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에 이 구조물에서 어떠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지금 저쪽에 하얀 천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하얀 천 사이에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자이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측면에서 보면 보이려나? 이 아야소피아의 역사가 참 특이한 게, 최초에는 교회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모스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스크로 변경이 되면서 이 교회의 흔적들을 석회로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근데 1900년도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터키 공화국을 만들면서 그 석회를 다시 제거하고 모자이크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 거고요. 근데 2020년도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다시 터키 정부에서 이거를 박물관이 아니라 모스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얀색 천 등으로 뭔가 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모자이크들을 좀 가려 놓았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런 식으로 카페트를 깔아 놓아서 어느 정도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야소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런 글자라고 해야 되나? 네. 저거를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가 뭐냐면 마치 서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를 마치 그림처럼 좀 아름답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캘리그라피스트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니면 뭐 역대 술탄 등이 저런 식으로 그 언어를 마치 서예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장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제 터키 친구들은 저 글자를 보면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돌만 카페트가 쳐져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리석 돌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잔틴 제국에서는 바로 저 큰 원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이 대관식을 할 때 저 원 안에서 뭔가 즉위를 하거나 저런 중요한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천정에 보시면 뭔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모자이크는 천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 저쪽 모자이크는 얼굴에 별이 그려져 있고, 이쪽 모자이크는 그냥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저 별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에서 이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면서 석회칠을 하는 대신에 얼굴에 별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기만 이제 얼굴이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는 이 큰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야소피아에서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기 위한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거의 125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고, 저 하단에 보시면은 물이 나오기 위한 구멍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짠내 투어였나? 아무튼 예능에서도 한번 소개가 있는 장소인데, 눈물 흘리는 기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예능을 방송할 때만 해도 직접 들어가서 저 벽돌을
저 기둥을 만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막아놨네요. 저 기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저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 젖은 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만지면 그 아픈 부위가 낫는다 라는 전설이 있기도 했고, 또 그런 전설 말고도 저 구멍에 손가락을 놀려서 손을 떼지 않고 한 바퀴를 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또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저 손가락 넣은 다음에 제 허리를 만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네, 원래는 이쪽 출입구로 나와서 저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또 2층에 다양한 그 구조물을 감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또 2층도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46번에 신발을 맡겨놨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제 신발을 훔쳐가진 않았네요.